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본이 개최한 도쿄올림픽이 17일간의 경기를 마치고 8월 8일 폐막했습니다. 8월 8일 저녁 일본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는 올림픽기를 2024년 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파리상 안 이달고에게 전달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개최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하고 무관중으로 열렸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205개 국가와 지역에서 11,000명이 참가했습니다. 관중이 입장했다라면 최소한 8억 달러의 티켓 수입이 있었겠지만 이를 포기했습니다. 또 개최가 1년 미뤄지는 바람에 28억 달러를 더 사용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을 위해 일본이 쓴 돈은 154억 달러 정도입니다. 사상 가장 비싼 올림픽이라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팩트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 외교관계협회 CDR에 따르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400억 달러를 쓰고 36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도 도쿄 올림픽보다 많은 180억 달러를 지출하고 52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전염병 창궐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무사히 개최한 일본의 노고에 대해 세계 각국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차기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일본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여러분, 올림픽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전대미문의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훌륭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2024년 파리에서 만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공도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찬사를 전했습니다. 중공 관영 환구시보는 내용이 풍부해 훌륭했다. 전염병에 굴복하지 않은 것은 인류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무관중이라는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 잘 치른 올림픽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년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순조롭게 개최된 점을 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도 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TBS는 한국연합뉴스의 평가도 전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도쿄올림픽이 전염병을 차단하지 못한 대회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대회 기간 중 도쿄도의 감염자가 3배나 증가한 점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도 여러 휴먼 스토리를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8월 5일 중공의 14살 난 다이빙 선수 최홍찬의 얘기입니다. 최홍찬은 거의 완벽한 실력으로 여자 다이빙 1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최홍찬은 경기가 끝난 뒤 가진 인터뷰에서 다른 중공 선수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선수 같으면 조국과 지도자에게 감사한다는 표준 답안을 제출했을 텐데 최홍찬은 어머니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치료할 돈을 좀 벌고 싶어서 금메달을 땄다고 말했습니다. 14살의 이 금메달리스트는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최홍찬은 광동성 짠장의 농가 출신입니다. 특히 중공에서 디바오후라고 불리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빈곤 가정 출신입니다. 최홍찬의 모친은 2017년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 가정 형편은 파탄 상태에 빠졌습니다. 광동성 짠장은 중공 다이빙의 고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최홍찬은 어릴 때부터 수영과 다이빙을 배웠습니다. 선천적으로 다이빙에 맞아 13살 때 중공의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단숨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타고난 소질도 있지만 최홍찬은 각고의 노력도 했습니다. 매일 400차례씩 다이빙 연습을 했는데 운동신경이 뛰어나 진보의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최홍찬의 스토리는 전형적인 헝그리 운동선수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으면 그녀의 사연은 전혀 부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중공체제의 빈곤층이 그렇듯 매일매일 살아남는 과정이 힘들었을 겁니다. 최홍찬이 금메달을 딴 뒤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중공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홍찬은 우선 50만 유엔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또 고향인 광동성 짠장의 공상연합 부주석 리즈하우는 주택 한 채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지의 여러 기업들이 20만 유엔을 주기로 하는 등 금전적 이익과 명예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금메달 하나로 모든 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짠장에 있는 최홍찬의 집 앞은 8월 6일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유명 블로거, 기자 등이 몰려 북새통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몰려 최홍찬의 집은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최홍찬의 모친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금메달을 딴 뒤 친척이 그렇게 많은지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른 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찾아와 관심과 호의를 표했다면서 당혹했습니다. 중공의 체육 시스템에서 일단 국가대표 선수 후보군이 되면 정부군입니다. 어릴 때부터 소질 있는 선수감을 지방의 체육학교에서 발굴해 중앙으로 올립니다. 이들의 목표는 메달입니다. 메달을 못 따면 존재가 묻혀버립니다. 선수의 임무는 국제 무대에서 중공체제의 선전 간판이 되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면 정가와 기업계의 총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는 전 체조 메달리스트 짱상우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지하철 안에서 돈통과 이름표를 들고 구걸을 하는 장면입니다. 짱상우는 지하철 객차를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1983년생인 짱상우는 2001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21회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해 핸들링 종목과 남자 단체 체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국위를 선양한 셈인데 2005년 근육 파열 부상으로 은퇴한 이래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금메달을 100위엔에 팔기도 했습니다. 베이징과 텐진, 상하이의 지하철을 전전하며 대중들 앞에서 묘기를 부려 구걸하는 식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절도까지 하다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중공의 스포츠 선수들은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칩니다. 개중에는 금메달을 따서 운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입니다. 나머지는 젊은 시간을 별 소득 없이 보내고 잊혀집니다. 예를 들어 유도 선수 짱두오도는 2009년 병으로 은퇴하고서 돈이 없어 치료도 못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이징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차일리도 은퇴 이후 돈이 없어 병 치료를 못하고 2003년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가 가진 돈은 300위엔이 전부였습니다. 처는 암에 걸리고 딸아이도 해소천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탁구와 다이빙, 역도는 모두 중공이 자랑하는 종목들입니다. 중공의 여자 역도 선수 조춘란의 사연도 절절합니다. 1971년 지린성에서 태어난 그녀는 1990년에 중공 전국 역도 48kg급에서 세계 기록을 경신해 우승했습니다. 다른 선수가 그렇듯이 평생 운동만 했습니다. 다른 기술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수 생활을 하던 내내 코치는 그에게 약물을 복용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남성 호르몬제였는데 이 때문에 남성의 특징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목젖도 더 나오고 수염도 났는데 불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이 몇몇 매체에 보도되자 지방정부는 그녀에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도움을 줬습니다. 덕분에 가까스로 세탁소 하나를 차려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른 은퇴 선수보다는 행복한 편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위한 중공의 선수촌은 올림픽 팩토리, 메달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